네, 남경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사범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태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남경필 도지사의 큰아들 남 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조금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남 씨가 영장 심사를 위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남 씨가 이제 밀반입 사실을 밝힌 만큼 중형 구형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던데요. 일단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예. 의류업체에 다니는 회사원 남 씨는 최근 중국 유학 시절에 알고 지낸 중국인 지인을 통해서 네. 필로폰 4g을 40만 원에 구매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하는 양이 약 0.03g입니다. 예. 그러면 4g은 약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국내에서는 약 400만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 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지난 16일 오전 1시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또한 필로폰을 투약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밀반입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검찰에서는 최하 5년 이상의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초범임을 고려하여 예.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역시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찰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남 씨가 익명으로 데이트 채팅 앱에서 일명 필로폰의 은어라고 하는 얼음 같이 할 여성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걸 적발되면서 긴급 체포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데이트 앱이 사실 이제 데이트를 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일 텐데 이게 또 다른 범죄 도구로 좀 전락하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앱의 경우에는 PC 기반 인터넷 채팅 사이트보다 IP 추적이 어렵군요. 예. 와이파이 접속의 경우에는 IP 주소 자체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팅 앱 혹은 채팅 앱 이런 것들이 마약 거래,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데이팅 앱 자체를 단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마약 사범 숫자가 이제 14,0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조사한 바가 있는데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마약 구입이 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지면서 마약 사범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대대적인 단속으로 2002년에는 7,000명 선으로까지 줄어들었는데 2015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1만 명 이상을 지금 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통상 마약 청정국의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는다면 연간 마약 사범이 1만 명보다 적어야 하는데 최근 추세로 보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보다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약을 소비하는 계층이 예술인이나 연예인 등 일부 특수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 직장인, 주부 등까지 일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인터넷이나 SNS 이외에도 지금 근로자나 유학생처럼 이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좀 밀반입하는 사례도 좀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 통계를 보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마약의 양은 좀 감소한 반면에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필로폰의 양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국제 우편이나 국제 특송 화물 등으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보니까 법적 제재 피하려고 기존 마약류의 어떤 변형된 형태 로 유사 제재 같은 거, 또 유도제로 개발된 마약들도 존재를 한다고 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희귀 또 신종 마약으로까지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유행세가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마약인 필로폰
대마 이외에 뭐 엑스터시나 LSD 네. 도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엑스터시와 LSD는 비교적 싸고 알약이나 그 캡슐 형태로 복용이 쉬워서 젊은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클럽 등에서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타의 그 러쉬, 럼이나 네. 허브 마약, 최근에 웃음가스 등의 그 새로운 신종 마약이 새로 생기고 새롭게 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에 따라서 그 식약청에서는 임시 마약류를 새롭게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 주사를 맞는 보통 필로폰이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신종 마약들은 좀 더 강도가 약한 건가요? LSD나 뭐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좀 더 강한 편이 있고요. 그렇군요. 일본의 허브 마약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매를 했고 이걸 예. 투약한 게 적발이 됐다면 중국의 경우라면 이게 거의 뭐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형이 선고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중국에서는 마약 범죄를 최악의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 관련 범죄에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그 아편 전쟁이라는 나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는 규정하고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투약 횟수나 투약 경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좀 가볍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예전에 할 때는 이게 약간 조직폭력배 차원의 범죄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인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또한 딥웹이라고 하여 그 예. 일반적인 좀 보이지 어둠의 않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죠. 예. 또 구하는 루트들이 많이 다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유학생들 통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마약 투약한 거 말고도요. SNS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만 올려도 이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 6월 달부터 그 마약류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예. 단순한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됐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그 단순하게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예. 이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마약류 등의 제조, 뭐 매매 이런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이런 말도 곧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뭔가 좀 이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을 때 미리 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산술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런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확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마약을 복용할 경우에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사회 구성원이 가질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약류의 경우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 예. 가족, 사회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라는 자각을 각 개개인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또한 그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네. 당연히 중독성이 있겠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료, 그다음에 마약을 끊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모든 보입니다. 마약이 다 중독성이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대마초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담배보다 마약 중독성이 더 높지는 않다라는 적다. 어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중독성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네. 사회의 중대한 악임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